돈가스는 돼지고기를 튀겨 만드는 요리로 우리나라에선 경양식 돈가스와 일본식 돈가스로 나뉩니다. 우리나라의 돈가스는 일본의 돈카츠에서 유래했고 일본의 돈카츠는 영국의 커틀렛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영국의 커틀렛도 이탈리아의 코톨레타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코톨레타도 프랑스어로 코트레트에서 유래했는데요. 갈비뼈를 의미하는 코트레트는 뼈에 붙어있는 고기, 갈비뼈가 붙은 돼지고기나 양고기를 말했는데요. 이게 중국의 작장면이 우리나라의 짜장면으로 다시 만들어지듯 여러 나라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이탈리아의 코틀레타와 영국의 커틀렛이 비슷한 느낌이지만 좀 다른데, 먼저 이탈리아의 코톨레타는 이탈리아 안에서도 만드는 법이 세 가지로 나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코끼리기 커틀릿이 돼지 안심에서 뼈를 없애고 고기를 넓게 펴 튀겨 만드는데, 지금의 돈가스와 대충 비슷하죠? 고기를 아주 얇게 펴서 튀기기에 금방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다르게 영국의 커틀렛은 이렇게 크진 않지만 여러 고기들을 덩어리로 만들어 튀겨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유럽에서 다르지만 비슷하게 퍼져 있었는데 아시아 쪽에 퍼지게 된 건 영국군들이 아시아에 들어오게 되며 영국의 커틀렛이 퍼지게 되죠. 아시아 중에서도 특히 일본은 서양 쪽 영향을 받는 게 선진국이 되는 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양인처럼 먹어야 한다고 믿었죠. 이때까지 일본인들은 불교의 영향으로 수백 년 동안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여우신께 쥐 대신 유부를 바친 것과 마찬가지로 살생은 안 된다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메이지 천황이 고기를 먹으며 국민들도 고기를 먹게 된 것이죠. 갑자기 고기를 먹게 된 이유는 부국 강병,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국민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위해 안 먹던 고기를 먹게 된 것이죠. 공식적으로는 1872년 가나가키 로분이라는 사람이 서양 요리통이라는 저서에서 포크 커틀릿을 소개했는데, 커틀릿은 일본말인 가스레스가 되어 포크 가스레스로 불렸다고 합니다. 나중엔 포크가 돼지를 뜻하는 돈이 되어 돈가스레스로 불렸다고 하죠. 그게 지금 돈가스가 된 거고요. 일본에서 커틀릿은 알게 되었지만 조리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조금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먹던 음식이랑은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이때 도쿄의 렌가테이라는 식당에서 이걸 일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다시 만들어 보는데요. 당시 일본에서 서양 음식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는데 커틀렛을 일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기만 하면 분명 인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렌가테이 식당은 기름을 살짝 둘러서 버터와 함께 지지듯이 만들었던 것을 기름에 아예 담궈서 튀겨보기로 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렌가테이만의 포크 가스레스를 만들었는데요. 얇게 썬 돼지고기를 섞고 데미글라스 소스를 뿌려 구운 야채와 함께 빵을 제공했는데, 이게 외국인 손님들에게 서양에는 없는 서양 음식이라 불리며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죠. 1904년에 러일 전쟁으로 주방에 일손이 부족해지자 좀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는데, 양배추 절임을 보고 기름진 포크 가스레스에 생양배추를 얇게 썰어서 내놓게 되죠. 이미 유명해진 포크 가스레스에 추가로 더 일본 사람들에 맞춰 포크 가스레스를 만든 식당이 있었는데, 같은 도쿄의 폰치켄이라는 식당에서 얇은 돼지고기 대신 두꺼운 돼지고기를 섞고 일본식의 두꺼운 튀김옷을 입혀 만들며 여기에 빵 대신 밥과 된장국을 추가했는데요. 포크와 나이프 대신 젓가락이 더 편한 일본 손님들을 위해서 포크 가스레스를 미리 썰어 놓는 등 아주 많은 준비를 했죠. 이후 포크 가스레스는 돈카츠라 불리며 지금까지 이어져 일본식 돈가스가 됩니다. 1930에서 40년대 일제강점기에 한국에도 이 돈가스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근데 일본식 돈가스가 아니라 경양식 돈가스가 들어오게 되죠. 우리나라에 식용유가 많지 않았고 쓰는 기름은 참기름과 들기름밖에 없으니 일본처럼 기름에 담궈 튀기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식용유가 풍부했는데 1900년 초 쌀을 이용한 미각류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보다 튀김을 만들기 편했죠. 그 바탕으로 덴푸라가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1970년에 우리나라도 식용유가 이전보다 풍부해지며 슬슬 돈가스가 퍼지기 시작했는데, 돈가스를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은 당시 택시가 많아지며 함께 많아진 기사식당이었습니다. 기사식당에 택시기사들이 빨리 먹고 나가야 했는데 메뉴가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했죠. 그래서 인기 메뉴인 돈가스에 두꺼운 돼지고기를 쓰는 게 아니라 돼지고기를 두들겨 얇게 펴서 튀겼는데요. 이러면 돈가스가 커 보이기도 하고 금방 완성되기에 바로 내놓을 수 있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에 맞춰서 밥과 김치를 함께 내놓고 그래도 느끼하지 않게 스프 대신 국을 내놓는 식당에 들었습니다. 이대로 저가형 돈가스만 만들어지다가 점점 메뉴가 늘어 새로운 돈가스들이 생겨났죠. 제일 인기 많은 건 치즈 돈가스가 아닐까 싶네요. 학교 앞 분식집에서 팔던 피카츄 돈가스 아시죠? 피카츄 모양의 치킨가스를 막대에 꽂아서 팔았는데 돈가스라고 부르지만 닭고기를 사용하니까 피카츄 치킨가스가 맞는 말이긴 하죠. 2000에서 2010년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팔았고 여기에 소스를 발라줬는데요. 워낙 저가형으로 나오다 보니 여러 루머들이 만들어졌었는데, 피카츄 돈가스를 공원에 있는 비둘기를 잡아다가 판다던가 닭의 머리들로 만든다는 말이 떠돌았는데요. 현실은 비둘기를 잡아서 만드는 것보다 그냥 닭 분쇄육을 쓰는 게 더 저렴하고 닭의 인기 없는 부위들을 갈아서 콩 단백질을 섞어 만들기
이야기에 위 이야기들은 신빙성이 떨어지죠. 이런 것들보다 더 문제였던 건 닌텐도와의 피카츄 상표권 문제가 있는데요. 피카츄 모양 돈가스를 만드는데 이걸 허락해줬을까 싶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소하기가 좀 애매해서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모양만 좀 비슷하게 만들어놨고 고소를 한다고 해도 작은 회사 대상으로 얻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2022년 하림에서 진짜 포켓몬 코리아랑 정식 계약을 맺고 할인 피카츄 돈가스를 출시하게 됩니다. 기존의 피카츄 돈가스랑은 다르게 꼬리까지 만들었죠. 오랜만에 들으니 먹고 싶어지긴 하네요. 준비한 돈가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